공부 잘한 사람들, 말 잘 듣고 성실했던 사람들, 규칙을 지키면 보상받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 이상하게도 이들은 자영업에서, 투자에서, 부동산에서 항상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분명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누구보다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늘 손해입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건 운이 없어서도,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온 공부하면 이긴다는 공식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공부형 인간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먹히도록 설계된 구조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성실한 사람이 구조적으로 위험해지는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가려내는지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형 인간이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공부는 정답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험은 정확히 풀면 점수가 오르고 틀리면 점수가 깎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학교 시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제도, 교육정책, 평가 시스템 전체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어느 순간 우리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공부형 인간은 왜 위험할까요?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공부형 인간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자격증, 학력, 스펙은 시스템이 검증한 신호로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시험과 성적을 기준으로 학습한 사람은 여전히 일자리를 확보하고 승진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과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점자도 없습니다. 시장은 틀려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맞아도 반드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형 인간은 평생 정답이 존재한다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 믿고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미루며 이미 내린 판단은 끝까지 방어합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학습된 합리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과 시장 구조가 이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은행, 카드사, 금융상품은 공부형 인간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조건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숫자는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위험은 관리 가능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구조는 공부형 인간에게 이건 시험 문제와 같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험이 아니며 정답을 외운다고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선택이 계속 바뀌고 상품과 규칙도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공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부형 인간은 시간의 흐름과 확률적 손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틀려도 보통 1.2점 잃는 정도지만 시장에서는 한 번의 선택이 자산, 기회, 신용점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공부형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했음에도 결과가 더 나빠지는 위치에 놓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자영업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재고를 관리할 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손절 시점을 고민할 때, 이들은 모두 시험형 학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반복적입니다. 분석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결정을 미루고,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존 선택을 끝까지 방어하려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합니다. 시장 구조가 사람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조건은 공부형 인간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깊게 매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환 구조, 카드 포인트, 연체 조건, 수수료 등은 외부에서는 복잡해 보여도 시스템 안에서는 완전히 계산된 장치입니다. 이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공부형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했지만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 배운 정답을 찾으면 성공한다는 학습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구조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구조는 세대 단위로 반복됩니다. 교육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시험형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장과 금융 구조 앞에서 동일한 함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심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심리는 매개 변수일 뿐입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 선택 심리 결과, 정답이 없는 시장 구조 속에서 공부형 인간은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정에서 심리가 구조와 맞물리며 결과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불안입니다. 혹시 내가 놓친 정답이 있는 건 아닐까?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틀리면 점수만 깎였지만 시장은 한 번의 선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선택을 지연시키고 결정을 늦춘 행동은 실질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손실, 기회 손실, 예상치 못한 리스크, 합리적으로 미뤘다고 생각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감정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미 내린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가 와도 공부형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논리가 증명될 거야. 이 자기 합리화는 단순 방어가 아닙니다. 선택을 연장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렇게 미루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도감과 통제감이 생성되므로 결정 지연이 일종의 합리적 대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결합됩니다. 이 희망은 단순 낙관이 아니라 시험과 학습 경험에서 나온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시험에서 늘 통했던 경험이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심리 과정은 구조와 만나 반복됩니다. 결정을 늦추고, 손절을 못하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며, 한 번의 선택에 과도하게 몰입. 이 패턴은 단순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선택을 관철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시장과 금융 구조의 압력 속에서 심리는 선택의 연장과 강화 역할을 하며 공부형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 마이너스 구조의 반복은 세대 단위로 학습됩니다. 자녀 교육, 후배 훈련, 조직 내 문화, 사회적 학습 환경 같은 패턴이 계속 재생산됩니다. 즉, 반복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구조에 내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선택을 잘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융통성이 없어서 실패했나? 내 판단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지만 실제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가 반복적으로 가하는 압력입니다. 시장은 정답 없는 선택을 요구하고 금융상품은 학습된 합리성을 역이용하며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정답 중심 사고를 강화. 이 세 가지 구조가 충돌하면서 공부형 인간은 반복적으로 같은 심리 패턴을 경험하고 합리적 선택이 오히려 손실로 귀결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심리는 결과를 확대하고 반복시키는 매개일 뿐이며 실제 원인은 구조적 충돌과 환경적 압력에 있습니다. 이 확장된 심리 해독을 이해하면 공부형 인간이 왜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지, 왜 합리적 선택조차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보다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형 인간이 실패하는 건 융통성이 없어서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요구한 방식대로 가장 성실하게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성공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 시장과 금융 환경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행동할 뿐입니다. 즉,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습된 합리성과 시스템 간 충돌에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정답 중심 사고를 강화합니다. 금융시장과 자영업은 정답 없는 선택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 사람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의 구조적 속성입니다. 학습된 합리성은 시험에서는 유리했지만 시장에서는 동일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성공 경험이 누적될수록 사람들은 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믿고 시장을 시험처럼 다루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착각은 점점 더 강력하게 자리 잡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선택과 규칙은 더 복잡하게 변화하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더 정교해져서 공부형 인간의 시험형 사고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과 평가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시험 중심 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형 인간은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선택조차 구조 안에서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착각의 패턴은 단순한 경험 부족이나 능력 문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간 충돌의 문제입니다. 교육 시스템, 금융 시장, 정책, 노동 구조.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선택 압박과 정보 왜곡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 선택이 불리하게 작동한다. 2. 착각은 반복되고 강화된다. 3. 시스템 충돌로 인한 장기적 위험이 지속된다. 리츠 경제학은 여기서 개인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서 있는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할 뿐입니다. 착각은 왜 반복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선택을 관철시키는지,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환경 자체가 시험과 달리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형 인간의 실패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험형 학습 경험과 시장 구조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나는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서 찾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츠의 파는 개인이 책임을 느끼는 대신 시스템과 구조가 어떻게 선택을 관철시키는지 냉정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